자, 이번에는 38번째 기출 유형인 서스턴 척도와 의미 분화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뭔가 좀 서스턴 척도라고 하고 유사 동감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척도입니다. 사라진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태도 측정에서 정신물리학적 방법을 적용한 척도 구성 방법이고, 등간 척도의 일종이다. 서스턴 척도는 등간 척도의 일종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서스턴 척도, 등간 척도 일종. 전문가들의 평정의 일치도가 높은 항목의 사이를 동일 간격으로 구분해서 수치를 한다. 전문가들의 전문 평정가들의 의견 일치도 이런 얘기 나오면은 서스턴 척도입니다. 여러 평정자들 중앙값을 구분해서 값이 높은 문항 순서대로 중앙값의 간격이 유사한 문항들을 선택해서 최종 문항을 구성한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서스턴 척도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어, 그 전에 나온 건데 어쨌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척도고 등간 척도고 전문 평정자다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서스턴 척도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문항에 대한 평정자 간 판단과 태도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니까 나가리가 된 거죠. 일단 복잡하고 시간 비용 많이 소모되고 동간성, 그러니까 같은 간격 유지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분화 척도는 그나마 간혹가다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종종 사용이 됩니다. 양극 대비 형용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개념의 여러 의미 차원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측정 대상에 대한 응답의 가치, 태도, 주관, 의미 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를 여기다 놓고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야. 그럼 이 단어에 대해서 마이너스 체크하냐, 플러스로 체크하냐, 다른 단어들도 있죠. 각각 항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게 의미분화 척도, 혹은 형용사들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형용사를 사용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대비되는 형사에서 어느 쪽에 더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의미분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둡다, 밝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제품을 줬고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둡다, 밝다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로 체크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정도로 체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의미분화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7점으로 척도를 사용하고, 왜냐면 가운데 있는 점수가, 그러니까 가운데에 점수 있으면 이게 0,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하는 얘기고, 6점을 하게 되면 이제 강제로 나누게 되겠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자, 문항별 평균의 중앙값을 이용해서 프로파일 분석이나 다별량 분석에서 사용한다. 다별량 분석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의미분화 척도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속함과 경제성이 장점이고, 우리가 형용사만 몇 개 알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한 항목에 대한 어떤 단어를 쭉 나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놓으면은 의미분화 척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따라서 사용에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오스굿의 의미분석법 스텝8 척도가 의미분화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오스굿이 나오거나 스텝8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의미분화 척도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오스굿하고 스텝8은 형식이 조금 달라요. 자,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많은 문제 풀어볼게요. 연구 관한 진술을 투입하여 평가자들로 하여금 판단토록 하여금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선정하는 그 척도는, 자, 평가자들이 나왔어요. 평가자들로 하여금 판단한다. 평가자들이 평정한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서스턴 척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게 이제 서스턴 척도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서스턴 척도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총합 평정 척도도 리커트 척도의 어떤 다른 말이기도 해요. 거트만 척도는 좀 위계가 있는 어떤 척도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트만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대립적인 형용사쌍을 이룸이라고 했을 때 의미분화 척도, 스타펠 척도, 거트만 척도라고 있는데, 그 대립적인 형사상, 그러니까 스타펠 척도라고 하는 건, 스타펠 척도도 이제
의미부나 척도에 해당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잘못돼서 이거는 오스굿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스타펠 척도는 형용사 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사용하는 걸 그 스타펠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대립적인 형용사를 사용하는 거는 의미부나 척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굿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지 좀 더 정확한 답이긴 한데 뭐 어쨌든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고 조사 대상의 프로파일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한다가 이제 의미분할 척도가 되는 거고 스타펠 척도도 의미분할 척도의 유형이긴 한데 얘는 형용사 쌍을 대립되는 형용사 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넣는 게 이제 스타펠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척도 유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 이제 다음 유형에서 또 척도 유형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